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세종대왕의 최대 업적, 바로 훈민정음이죠. 하지만 혹시 우리가 아는 이야기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위대한 창조의 이면에는 한 나라의 군주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벌였던 은밀한 투쟁이, 그리고 조선의 모든 유학자가 들고 일어나 격렬하게 반대했던 거대한 충돌이, 심지어 왕조의 존립까지 위협했던 격변의 순간들이 숨겨져 있었다고 한다면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단순한 문자의 창제를 넘어 한 왕의 고독하고도 치열한 내면과 외적 갈등의 서사가 펼쳐졌던 그 시간 속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 우리는 모두가 아는 위인의 업적 속에 감춰진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인간적인 고뇌와 정치적 암투, 그리고 이를 극복한 세종대왕의 진정한 리더십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때는 15세기, 조선의 네 번째 임금으로 등극한 세종대왕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 지독한 가난이나 전쟁의 참혹함도 아니었죠. 바로 말과 글에서 오는 깊은 괴리감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공식 문자는 한자였고, 이는 소수의 지배층과 지식인들만이 익힐 수 있는 어려운 문자였으니까요. 수많은 백성은 자신들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지 못했고, 나라의 법령이나 교지를 이해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상소문을 올리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거나 관청의 공고문 하나 읽어내지 못해 답답함을 넘어 고통을 겪었던 평범한 이들의 삶은 글을 아는 소수의 지식인층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죠. 세종대왕은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한 백성이 억울한 사연을 글로 적어 올리지 못해 끝내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건이 세종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 사건을 넘어 그를 모른다는 이유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수많은 백성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왕으로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즉 애민정신이 그를 움직인 것이죠. 세종은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새로운 문자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말하고 싶은 바를 글로 적지 못하고 억울함을 호소할 길조차 찾기 어려웠던 백성들의 막막한 현실을 세종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세종의 마음속에는 이미 위대한 꿈이 움트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종의 꿈은 당시 조선 사회에 견고한 사상적 기반을 뒤흔드는 그야말로 혁명적이고 위험천만한 발상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명나라를 큰 나라로 섬기는 사대주의를 국시로 삼았고, 한자는 곧 문명의 상징이자 지식인의 전유물로 여겨졌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이 견고한 사상은 새로운 문자의 필요성을 논하는 것 자체를 불경하고 위험한 발상으로 치부했죠. 지식인들에게 한자 교육은 곧 출세의 길이었고, 한자를 통해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국가 발전의 동력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글 창제는 오랑캐의 글이나 다름없는 문명국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비쳤을 겁니다. 특히 조선의 유림들은 더욱 완고했습니다. 유교 경전을 한자로 읽고 해석하며 학문을 닦아온 그들에게 새로운 문자는 자신들의 지적 권위를 무너뜨리는 위협이자 명나라를 섬기는 사대주의적 세계관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한자가 곧 조선의 정체성이자 문명의 척도였으니까요. 감히 왕이 이러한 전통을 깨고 새로운 문자를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었을 겁니다. 세종대왕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유림들의 반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피어난 백성을 위한 위대한 꿈은 동시에 왕의 생명과 왕조의 운명을 걸어야 할 만큼 거대하고 위험한 도전이었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과연 세종대왕은 이 거대한 장벽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비밀스러운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거대한 장벽을 넘어서기 위한 세종대왕의 첫걸음은 사실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그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죠. 당시 조선의 수많은 백성은 어려운 한자 때문에 그를 몰라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함과 깊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억울함을 호소하려 해도 그를 알지 못해 청원서 한 장 제대로 쓸 수 없었으니 그들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죠.
복잡한 법률 용어로 가득 찬 법전은 백성들에게 그저 까만 글씨로 가득한 종이 뭉치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근거조차 파악할 수 없었으니 부당한 처우에도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나 농사짓는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조차 어려운 한자 서책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삶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와 지식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채 살아가야만 했으니 마치 눈을 가리고 미로를 걷는 것과 다름없는 답답한 현실이었죠. 세종대왕은 이러한 백성의 고통을 직접 목격하며 왕으로서 이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는 강렬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는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죠. 반면 소수의 지배층과 지식인들은 수천 년 이어져 온 한자 중심의 문명 속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자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이어져 온 유구한 문명의 정수이자 지식인으로서의 품격과 권위를 상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었죠. 더 나아가 명나라를 천자의 나라로 받들고 그 문화를 숭상하는 것이 곧 문명국의 도리라 여겼던 당시의 뿌리 깊은 사대주의 사상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소중화를 자처하며 중국 문화를 따르는 것이 곧 조선의 정체성이라 믿었던 그들에게 우리만의 독자적인 문자를 만든다는 발상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오만방자한 행위이자 중국에 대한 모독으로까지 비춰질 수 있었던 겁니다. 마치 오랜 세월 굳건히 쌓아 올린 거대한 성벽에 작은 돌멩이 하나 던지는 것과 같았달까요? 이처럼 견고하고 굳건한 사상적 기반 위에서 세종대왕의 새로운 문자 창제 꿈은 실로 혁명적이고 어쩌면 왕의 목숨은 물론 왕조의 존립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세종대왕은 이러한 정치적, 사상적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백성을 향한 깊은 연민과 뜨거운 애민정신을 결코 꺾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백성들의 고통을 가슴에 품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 깊이 고뇌했죠. 수많은 밤을 새어가며 마침내 그 해답이 바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배우고 쓸 수 있는 새로운 글자에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중대한 결심을 대놓고 만천하에 공표하며 추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을 겁니다. 보수적인 유림들의 거센 반발은 불 보듯 뻔했고 자칫하면 왕의 권위는 물론이거니와 조선이라는 나라의 근간까지 흔들릴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세종은 은밀하게 그리고 매우 치밀하게 이 위대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집현전 학자들 중에서도 왕의 뜻을 이해하고 깊이 공감하는 소수의 인재들을 엄선하여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 것을 신신당부하며 비밀리에 문자 연구에 착수했던 것이죠. 그들은 기존의 복잡하고 익히기 어려운 한자와는 전혀 다른 소리나는 대로 표기할 수 있는 문자 체계를 만들기 위해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사람의 입술 모양과 혀의 위치, 목구멍에서 울려나오는 소리의 원리, 발성기관의 움직임까지 세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하며 모든 백성이 쉽게 익힐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소리 글자를 고안해낸 것이죠. 이 과정은 단순한 언어학적 탐구를 넘어 당시 지배 이념의 정면으로 맞서며 백성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려 했던 왕의 고독하고도 용기 있는 투쟁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새로운 별을 찾아내는 작업처럼 그들의 연구는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스럽게 그러나 끈질기게 진행되었을 겁니다. 물론 이러한 비밀스러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의 뜻과 의도는 조금씩 조정 안팎으로 새어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유림 세력의 견제와 반발은 예상했던 대로 더욱 거세졌겠죠. 그들은 중국의 문자를 버리고 오랑캐의 글자를 만든다는 비난을 서슴지 않았고 이는 단순한 학문적 논쟁을 넘어 왕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조선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정치적 대립으로까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의 가슴 속에는 백성을 위한 뜨거운 열망과 함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듯한 불안감이 동시에 자리했을 겁니다. 과연 세종대왕은 이 거센 폭풍 속에서 자신의 굳건한 신념을 지키며 백성들을 위한 위대한 꿈을 마침내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훈민정음 창제를 둘러싸고
세종과 보수적인 유림 세력 간에 피할 수 없었던 정면 대결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 긴박하고 치열했던 순간들을 더욱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세종대왕의 가슴속에 피어난 애민 정신과 함께 훈민정음 창제를 둘러싼 불안감 또한 커져가고 있었음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제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어 거대한 파도처럼 왕을 향해 몰아닥치기 시작합니다. 왕의 확고한 신념과 보수적인 유림 세력의 굳건한 벽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피할 수 없는 대결이 펼쳐지는 순간이죠. 그 대결의 정점에 서 있던 인물은 바로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였습니다. 그는 동료 학자들과 함께 훈민정음 창제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며 왕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확고했죠. 지금 중국의 문자를 버리고 오랑캐의 글자를 만든다는 것은 스스로 문명국임을 포기하고 야만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는 사대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조정 전체를 뒤흔들 만큼 강력했고 왕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쉽게 반대할 수 없었던 시대의 이들은 목숨을 걸고 왕의 뜻에 맞섰던 겁니다. 조정 대신들은 숨죽이며 이 팽팽한 대결을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세종대왕의 고뇌는 깊어졌지만 그의 백성을 위한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던 왕은 이들의 상소를 단호하게 물리치고 오히려 그들에게 격려하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정 안팎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죠. 세종대왕은 이미 오랜 학문적 탐구와 고된 국정 운영으로 인해 몸이 성치 않았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는 그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켰죠. 눈병과 당뇨 등 여러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그는 밤낮으로 새로운 문자체계 완성에 매달렸습니다. 신하들의 거센 반발은 왕의 심신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을 겁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를 홀로 밀어 올리는 듯한 고독한 싸움이었을까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백성을 위한 뜨거운 사랑만이 가득했기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왕은 단순히 반대파를 억누르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림학자들을 불러 모아 훈민정음의 원리와 효용성을 직접 설명하고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몰라 억울함을 당하고 제 뜻을 펼치지 못하는 것을 어찌 보고만 있겠느냐. 이 새로운 글자는 백성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나라의 기틀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다. 왕은 때로는 부드러운 설득으로, 때로는 단호한 명령으로 그들을 이끌려 했지만 보수적인 유림 세력의 저항은 쉽사리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학문적 자부심과 오랜 전통을 지키려 했고 왕의 새로운 시도를 위험한 도전으로 여겼습니다. 왕권과 신권의 대립은 점점 더 첨예해졌죠. 훈민정음 창제는 단순한 문자 문제가 아닌 조선의 미래와 왕조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정치적 사안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 모든 압박과 고통을 홀로 감내하며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마침내 길고 긴 고뇌와 투쟁 끝에 세종대왕은 결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의 지체는 백성의 고통을 연장하는 것과 같다고 판단한 것이죠. 훈민정음 반포를 강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문자를 발표하는 행위를 넘어 왕의 모든 것을 건 승부수였습니다. 왕의 단호한 의지가 담긴 옥새가 찍히는 순간 조선의 역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백성을 위한 왕의 위대한 꿈이 마침내 현실로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죠. 이 과정에서 세종대왕은 건강과 정치적 입지까지 위태롭게 만들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던 왕의 뜨거운 마음이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낼 힘이 되었을 겁니다. 마치 거친 폭풍 후 속에서도 굳건히 뿌리내린 나무처럼 세종대왕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의 고독한 투쟁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 헤매는 백성들을 위한 등불이 되어 주었던 것이죠. 수많은 반대와 위협 속에서도 한 왕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백성을 위한 위대한 유산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